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암기가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간단한 기초적인 화학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밀도입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에 대한 질량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영어로 옮기게 되면 볼륨분의 매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암기하기 쉽게,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트가 생기죠, 마음속에. 그리고 큐피트와 화살을 날리시면 밑에는 V자, 위에는 M자.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반면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증기 비중은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 28.84, 이제 간혹 29를 쓰기도 합니다. 자, 28.84분의 그 증기의 분자량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자, 기체 밀도는 22.4리터, 22.4리터분의 그다음에 분자량으로 해서 기체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 강의를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좀 더 자세한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본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MC 델타 T로 구한다. 질량, 비열, 그다음에 온도,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고요. 자, 샤를 법칙은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압력을 왼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PV는 콘스탄트하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고,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는 T를 왼쪽으로 옮겨주면 T분의 V는 콘스탄트하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일의 법칙으로부터 P1, V1은 P2, V2, 이 경우는 당연히 온도가 콘스탄트,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1분의 V1은 T2분의 V2.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조건이 뭐냐면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일 법칙, 이게 샤를 법칙이 되겠고요. 자, 온도와 압력이 다 일정하지가 않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온도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V 나누기 T는 콘스탄트하다. 이게 바로 보일 샤를 법칙,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컴바인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1분의 P1, V1 그리고 T2분의 P2, V2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보일 샤를 법칙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이 보일 샤를 법칙보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훨씬 더 시험에서 많이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요약본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우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온도의 비례, 그리고 이 화학에 있어서 물질들의 그 부피라고 하는 것은 몰수, 다시 말해서 양에 따라서 양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몰수는 보통 N으로 나타내거든요. 자, 이걸 P를 옮기게 되면 PV가 되겠고, 그 다음에 NT가 남게 되겠습니다. 기체에 있어서 압력과 부피 곱은 몰수와 온도 곱에 대해서 일정 상수가 비례한다. 그게 바로 R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보가드로 법칙 따라서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N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바로 일명 1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게 되면 R값을 구할 수 있죠. R값이라고 하는 것은 NT분의 PV가 되는 것이고, 자, P는 압력이라 그랬으니까 1기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22.4리터라고 했고, 몰수는 이게 바로 1몰이라고 했으니까 1몰. 그다음에 곱하기 온도는 0도. 자, 우리가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온도는 절대 온도 사용합니다. 0도에다가 273.15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0.082 리터 ATM per 켈빈 몰이라고 하는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일명 기체상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무게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부피는 PM분의 WRT로 구할 수 있고, 또는 분자량도 구할 수 있죠. M이라고 하는 것은 PV분의 WRT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공식들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피 구하는 식과 분자량 구하는 식, 이건 반드시 또 암기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두 기체의 분출 속도는 그들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VB분의 VA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분자량, M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에요. A 기체의 분자량분의 B 기체의 분자량. 자,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이게 결국은 밀도가 되겠습니다. 밀도 DA분의 DB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통해서 기체들이 확산 속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화학식 만드는 거와 명명법. 이건 이미 주기율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자식과 화합물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M이라고 하는 게 몇 가가 되겠느냐? 자, N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몇 가가 되겠느냐?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첨자에 써서 이와 같이 MN, NM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건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약본에서 나오는 것처럼 라디칼. 이거는 이제 전체로 단체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암모늄기 NH4 플러스 이건 전체가 플러스 1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산기 OH 마이너스 우리 교재에 있는 식으로. 자, 질산기는 NO3 마이너스 암기하시죠. 자, 그다음에 염산기는 ClO3 마이너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유별연물, 인류연물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과망간산기는 MnO4 마이너스. 자, 처음에는 사실 암기할 게 좀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개념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황산기는 SO4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산기, 크롬산기, 중크롬산기, 인산기, 시안산기, 붕산기, 아세트산기까지 이렇게 다 같이 라디칼 자체를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산화수 구하는 문제가 꽤 나오죠. 산화 환원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자의 양성이나 음성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된 수가 되겠습니다. 산화수를 구할 때는요, 일단 기준값은 그렇습니다. 일족 원소는 플러스 1가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자, 일족 중에 수소는 플러스 1, 원자가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화수도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H2O2, 자, 산소 같은 경우 산소는 육족 원소니까 마이너스 2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가인데 산화수도 결국은 마이너스 2가 되죠. 하지만 H2O2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1가, 그리고 OF2 이런 경우에는 산소는 플러스 2, NaH에서는 수소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소는 플러스 1이다, 산소는 마이너스 2다 이 정도 원자가대로 산화수를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 호돈소 물질에서의 원자의 산화수는 제로다. 다시 말해서 H2 호돈소 물질이죠.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는 순물질을 호돈소라고 합니다. 자, 탄소, 규소 이런 것들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것들은 산화수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Cl 마이너스 또는 Cu2가 플러스 이거 자체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이거 자체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중성화합물에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 합은 제로다. 무슨 말이냐면 자, K, MnO4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화수를 다 더한 것은 제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칼륨은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망간은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산소는 마이너스 2가짜리고 곱하기 4배. 그럼 결국 X값은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화합물에 있어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고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죠.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역시 산화 반응,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보면 물론 당연히 1번부터 20번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전자를 얘네들은 하나씩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름이. 특히 이 금속성 물질들, 자,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산화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화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산화 반응. 그 주기율표상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 반응이 잘 되고요. 아래로 갈수록 산화 반응이 잘 됩니다. 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를 더 쉽게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반응은 산화 반응. 전자를 얻는 게 쉬운 건 환원 반응.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원 반응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 반응이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환원성이 강하고 환원제라는 얘기고 환원성이 강하다.
환원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원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면에 환원 반응하게 되면 거꾸로죠. 환원 반응하면 산화성, 산화제, 산화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화 반응, 자기는 산화 반응이 되면서 다른 물질은 환원을 시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환원성이 강해지고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환원력이 세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본문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사슬 모양 알칸과 알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CnHen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칸이 되는 거고 이 알칸에서 여기서 일반식에서 수소가 하나 빠지게 되면 En 플러스 1이 되면 이 경우는 바로 알킬이 되면서 라지 R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N가 1일 때 CH4, N가 2일 때 C2H6, N가 3일 때 C3H8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수소 하나 빠지니까 CH3, C2H5, C3H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바로 메탄이 되겠고요. 메탄. 그 다음에 얘는 에탄이 되겠습니다. 에탄. 그리고 얘는 바로 프로판이 되겠죠. 자, 여기서 ANE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YL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메틸, 그리고 여기는 에틸, 여기는 프로필 이런 식으로 YL로 어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칸계 탄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알킬계 탄화수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알킬기에다가 만약에 OH가 붙으면 이건 이제 OH기는 히드록식인데 이런 경우는 알코올류로 표현하는 거고 자, 알킬기에 만약에 알루미늄이 붙었다. 이건 알킬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AL이 붙으면 메틸 알루미늄, 여기 AL이 붙으면 에틸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칸기하고 알킬기에 대해서 화학식과 그다음에 명칭을 좀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몇 가지 작용기와 화합물이 나오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OH라고 하는 것은 히드록시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결국 히드록시기가 붙은 것들은 알코올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OH 붙으면 메틸 알코올, 여기 OH 붙으면 에틸 알코올, 여기 OH 붙으면 프로필 알코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산소 가운데 있고 이건 에테르 화합물이라고 해서 여기 양쪽에 알킬기 또는 다른 알킬기가 붙을 수도 있고 같은 게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CH3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는 메틸기가 두 개니까 디메틸 에테르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C2H5 그리고 O 그리고 C2H5 그러면 이건 에틸기가 두 개 붙었으니까 디에틸 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사료이온물의 특수이나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그 작용기에 대한 것은 일단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